자,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시장도 보고 코인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기 전에 화요일이 이제 메이저 사기에는 제일 좋은 날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어제 막 흔들거렸을 때 아마 새벽인가 12시인가요? 뭐 그때 돈이 갑자기 빠졌죠. 11시구나. 11시 때 빠지고 갑자기 뭐 끝날 것 같이 했지만 어쨌든 40K를 깨고 빠르게 올라와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40K를 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깨고 나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아침장 지금 9시 24분이거든요. 올라왔다 살짝 돈이 빠지는 충분히 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포인트고 어쨌든 나쁜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흔들거렸을 때 샀으면 나쁘지 않았겠죠. 현재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은 돈이 살짝 빠졌다가 그때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도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습니다. 크게 막 그래도 밑에는 좀 열어두고 있어야 되겠죠. 밑에 가격은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변곡점을 치고 가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뭐 그전에도 막 이렇게 낙폭을 치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이건 한 방에 안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겠구나를 미리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서 치고 갈지 한 파 빠지고 변곡점 마서 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다시 한번 그전과 비슷한 박스를 좀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탑 10에 대해서 거래대금 탑 1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월했전인데 파월했전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변동폭을 일으키니까 어제 만약에 흔들거렸을 때 샀으면 나쁘지는 않았겠죠. 어제 아마 어제도 한 740원인가 그 밑에 와야 된다. 하여튼 그 거래대금 분석을 한 거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동폭을 일으켰는데 솔직히 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일단 제일 좋고 파월했저가 굳이 한다면 파월했죠 정도만 보인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좋았다가 살짝 빠지는 그죠? 좋았다가 살짝 또 빠지는 그러면 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공격해볼 만한 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약간 타이밍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또 한 740원 밑으로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전에도 흐름을 이야기를 해보면 1월 날 치고 계속 일주일 내내 거의 뺐죠. 그 다음에 1월 날 치고 흔들거렸는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신 분들은 만약 이 가격에 사면 한 번에 사면 안 되겠죠. 밑으로 올 수 있는 윗꼬리 달고 있잖아요. 이런 봉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뭐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아랫꼬리 만들어 이렇게 도지 만들 수도 있고요. 시장 돈이 빠져나가면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현재 여기 코인 중에 그나마 좀 제일 괜찮은 게 파워레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추세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굉장히 프로토콜이 계속 좋다고 올해는 프로토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조만간 좀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고 있는데 조만간 밑으로 쏟아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워요. 좀 위험해 보인다.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 같으면 세력이면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한 다음에 한바탕 밑으로 쏟아낼 것 같아요. 쭉 뺐다가 쭉 말아먹을 것 같은 일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리스크를 그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하여튼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스트지만 지금은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돈이 빠지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다음은 또 3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계속 추세를 봐야 된다고 했죠. 어제 새벽 밤 11시에 아마 매수를 조금 담가 두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뒀을 거고 아직 비트가 5천만 원 깼다가 올렸지만 그래도 변곡점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하방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방 추세가. 그래서 얘의 그림이 이렇게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매수해도 늦지 않고 굳이 매수한다면 정말 조금의 소액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지 않나. 시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코인이겠죠. 다 다음은 스팀 4위인데요. 보시면 어제 강렬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어제 좋으면 오늘 안 좋고, 오늘 안 좋으면 내일 좋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사서 기분 좋을 때 팔라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스팀은 좀 더 가격이 내려오지 않을까, 좀 그래 보이거든요. 500 초반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네요. 어쨌든 신규 매수는 안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다음은 오이 샌드박스인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좀 그렇다. 이때도 뉴스 호재가 나와서 매매를 했지만 그래도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 그죠? 그때는 디센을 샀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방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5천원도 충분히 깨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보여요. 왜냐면 추세를 강하게 가다가 내려왔다가 박스를 그리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위로 한번 친 다음에 부러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00배 간 걸 굳이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항상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옆으로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은 계속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이렇게 변곡점을 치고 올라올 것 같은 모습도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간혹 뭐 뉴스로 인해서 뭐 강렬하게 치긴 하는데 얼마에 사야 될지는 뭐 일전에, 며칠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가격이 오지 않는 이상 굳이 변동폭도 많이 없는데 여기서 뭐 계속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에 굳이 같이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7입니다. 7이 이더리움이고 어제 갑자기 막 돈이 빠지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빠져야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져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산 가격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어제 여기 보시면 367만 3천엔에 샀네요. 이전에도 369만 5천에도 샀는데 어제 막 보시면 제가 빗썸에서 샀거든요. 요 밑에서 샀죠. 여기 거의 바닥이죠. 막 기분 나빠지길래 그냥 샀습니다. 오늘도 한번 뺐다가 아래 꼬리 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400만 원대는 한번 올라섰다가 부러지던지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살 게 없어서 어제 그냥 이렇게 낙폭이 클 때는 좀 안전하게 뭐 비트나 뭐 이더나 공격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담아봤고 더 밑으로도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한 번 더 공포를 준 다음에 여기서 공포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 도는 것 중에서 그래도 살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냥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는 팔아야겠죠. 변동폭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버텨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팔고 다시 또 돈이 빠져나간다면 아래 꼬리 노려볼만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아예 안 보고 가는 것보다 그래 수익을 보고 아래 꼬리 노려서 또 공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어쨌든 400만 원 한번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들이 좀 안 살 때 조금씩 모아놨다가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 9위인가요? 체인링크가 8위. 체인링크는 계속 일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쉽게 잘 안 죽죠. 굉장히 강합니다. 비트가 빠져서 흔들거리면 쭉 뺐다가 다시 말고, 그죠? 그럼 오늘도 뭐 비트가 안 좋으면 쭉 뺐다가 다시 충분히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겠죠. 단기에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부러지고 가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싶은데, 왠지 모르게 이 전고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웬만하면 벌써 부러졌고 남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지려고 하면 아래 꼬리 달고 계속 올라오는 게, 야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의지가
나 죽어 하는데 죽지 않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아랫꼬리가 굉장히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좀 흔들거릴 때 비트 갑자기 또 많이 빠질 때 그때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도 한 번에 담그면 안 되겠죠. 한 번에 담그면 안 되고 왜냐면 조금 리스크가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주워 담았다가 공격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도. 자, 다음은 9위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는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좋았으면 오늘 좀 기분 나쁘게 해야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짧게 보면은 뭐 많이도 올라왔지만 길게 보면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보단 차라리 물릴 바에 체인리nk에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7,000원에서 거의 뭐 끝발치러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쌍봉이지 않을까 좀 추세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굉장히 엄청난 고가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하기보다 좀 더 싼 코인들을 접근하는 게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일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좀 크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 보라인데 거래대금 탑10 보라입니다. 보라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고가놀이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추세 모르겠다. 이제 보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얘도 어쨌든 게임 관련 코인들이 다 이렇게 다 비슷해요. 다 죽어가고 있고 플레이덱도 죽어가고 있고 위믹스, 사이클럽 어쨌든 바닥이 어딘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자기의 가격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안전한 코인 그나마 뭐 파워레처 니어 프로토콜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들은 뭐 계속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갑자기 밑에서 이제 아랫꼬리에다 이렇게 치고 오는 그런 그림들을 업비트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메타 업비트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치고 올라간다 그때는 올라올 때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업비트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돈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래대금은 뭐 쭉 둘러봤고요. 지금은 막 조금 리스크를 항상 대비를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아직도 완벽한 바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지금까지 업비트 거래대금 탑1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또 공지사항을 좀 볼게요. 공지사항을 보면 특별한 건 없네요. 어제 아르고 이벤트가 있었죠. 2022년 비전에서 로드맵 공개한다고 아르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아르고가 위로 친 다음에 좀 빠졌을 거예요. 그죠? 12일까지 해가지고 아르고를 준다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제 좋았으면 오늘 나쁘면 오늘 좀 많이 누를 때 좀 공격해볼 만은 하겠죠. 근데 이런 이벤트가 크게 뭐라고 하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해먹을 아마 호가창 보면 아실 거예요. 와르고 호가창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갑자기 막 1억 샀다가 1억 팔았다가 그러니까 그것만 노려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버려도 큰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호가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벤트를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호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샀다 팔았다 그 구간 이상하게 행동하지? 그걸 보면 아마 이벤트를 노리는 세력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 작전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코인은. 자, 지금까지 업비트 거래대금 탑10이었습니다.